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개의 테스트를 병렬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병렬로 수행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여러 개의 테스트를 병렬로 수행함으로써 수행 시간을 짧게 하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점 뒤에는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셔야 될 포인트가 자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많은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엔바이러먼트 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하게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병렬 수행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인 메모리, CPU 코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갖고 병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일전에 테스트 해본 거는 제온 CPU에 16코어에 12GB 램을 사용했지만 물론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런 장비를 두고도 큰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4개 정도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고 작은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 볼륨이 좀 작은 것들이죠. 간단한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테스트 케이스의 볼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 갖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한 머신이 전부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땐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요. 요새는 그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리드 컴퓨팅 여러 개 컴퓨터를 클러스터로 묶어 갖고 돌려서 멀티플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패럴로 수행하는 방식을 또 취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한번 더 그런 주제를 갖고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엔지에서 어떻게 병렬 수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엔지 XML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 그룹핑 할 때 테스트엔지 XML 한번 조정하고 좀 조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한번 패널 수행을 한번 하도록 병렬 수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패럴이라는 엘리먼트가 있고요.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다음에 thread count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패럴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수행하게 될 몇 단계 그 레벨이 있는데 어떤 레벨에서 병렬 수행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thread count는 여러분께서 쉽게 설명드리면 코어 같은 거 부분이죠. 그 코어를 한 100개를 갖고 있으면 뭐 100개를 스레드 카운트를 해도 상관없지만 코어가 만약 매우 적다. 2코어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스레드 카운트 10이라고 하면 좀 힘든 거죠. 그런 식으로 스레드 카운트는 바로 워커. 여러분께서 하시는 워커가 여러 명이 있다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카운트 10이라는 거는 10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테스트를 한번 수행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컴퓨터가 자원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CPU나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10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잘 고려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브라우저가 제대로 오픈되지 않거나 브라우저가 오픈됐다가 바로 클로즈 되거나 또는 브라우저가 그대로 멈춰 있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 크러쉬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는 리부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별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의 값을 갖다가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값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럴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 패럴 부분을 지금 여기는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라고 했는데 테스트는 뭘 뜻하냐?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테스트엔지에서 여러 개 그 멀티 레이어로 여러 개의 그룹을 갖다 관리하는데 제일 상위 그룹이 스윗이고요. 그 다음이 테스트, 그 다음이 클래스 레벨, 그 다음이 메소드 레벨입니다. 소스 코드 안에 있는 테스트라는 애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메소드 레벨을 얘기합니다. 다른 레벨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스트하고 소스 코드 안에 있는 테스트 애트리뷰트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 레벨은 상당히 그 큰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레벨로
병렬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테스트 레벨의 병렬 수행이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제가 테스트 레벨의 병렬 수행을 하는 건데요. 다이어그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테스트 1과 2가 있습니다. 테스트 1과 2가 있는데 이 테스트 1과 2가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큰 그룹들이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 어느 한 그룹을 따라서 기다릴 필요 없고 따로따로 수행해도 상관없다. 한 머신에서 동시에 두 개가 수행해도 상관없다. 또는 다른 머신이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동시에 수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 1과 2가 있고요. 테스트 1에는 각각 클래스 1과 2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3와 클래스 4가 있다고 했을 경우 그것들은 테스트 1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1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시퀀스하게 수행되고요. 테스트 레벨 바깥에서는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 레벨 안에서는 메소드 1.1과 메소드 1.2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죠. 오직 테스트 레벨에서만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소스를 한번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테스트 1이 있고요. 여기 테스트 2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1 안에 클래스 1, 테스트 2가 있고요. 클래스 1 안에 다시 메소드 1.1, 1.2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패럴 레벨은 테스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요것이 테스트 레벨에 두 개에 해당되는 테스트 레벨 큰 그룹이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스레드는 1과 2가 되겠죠. 그래서 1, 2만 할 때는 두 개만 쓰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께서 이제 효과가 두 개의 병렬 효과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전체 그룹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 자원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파워가 안 되시는 컴퓨터를 갖고 계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병렬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두 개의 스레드로 나누고 그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조금 저사양 컴퓨터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렬 효과로서는 가장 좀 적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가 패럴을 클래스로 했을 경우입니다. 클래스레스로 하면 다시 말해서 패럴을 클래스 레벨로 떨어뜨려서 수행하라는 겁니다. 병렬 수행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금 같은 똑같은 테스트 케이스 상에서 여기를 패럴 클래스로 했기 때문에 단지 클래스 레벨로만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클래스 레벨 1이 있고요. 클래스 레벨 2가 있고요. 클래스 레벨 3가 있고 클래스 레벨 4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레벨로 각각 스레드가 할당돼서 수행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다이어그램처럼 그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의 클래스 1, 테스트 1의 클래스 2, 테스트 2의 클래스 3, 테스트 2의 클래스 4. 물론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레벨은 시퀀셜하게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레벨로 병렬 수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4개의 병렬 수행이 시행되는 거죠. 앞서 했던 테스트 레벨보다 좀 더 병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조금 좋은 컴퓨터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메소드는 바로 테스트 패럴을 메소드 레벨로 했을 경우입니다. 테스트 레벨을 메소드 레벨로 했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앞서 예제에서 다시 이것을 메소드 레벨로 떨군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11, 메소드 12, 메소드 21, 22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가 지금 8개가 있었죠. 8개를 각각 따로따로 수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테스트 1의 클래스 1의 메소드 11, 테스트 1의 클래스 2의 메소드 21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소드별로 스레드를 할당해서 수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스레드가 총 8개가 동시에 수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레드 18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병렬 효과가 가장 좋지만 자원이 그만큼 가장 많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서 수행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는 깃랩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카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CH305라는 그 패키지로 가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이그젬플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은 테스트 메소드 레벨로 병렬 수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가장 성능이 좋다는 메소드 레벨입니다. 테스트 클래스 레벨과 테스트 레벨로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해보셔도 되지만 가장 병렬 수행이 좋은 테스트의 메소드 레벨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듯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좀 워스트 초이스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조금 리듀스하게 리소스를 쓰는 그런 부분을 갖다 많이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분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소스에 테스트 A와 B와 C가 있습니다. 테스트 A, B, C.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린트를 스레드 아이디를 프린트하도록 했습니다. 스레드 아이디를 프린트한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스레드가 할당하는지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러분 소스 코드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이 되면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이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렬 수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엔지가 임의로 아무 테스트든 픽업을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메소드 레벨 수행할 때요. 이럴 때는 어떤 게 먼저 수행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먼저 할당되고 진행되는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순서는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반드시 C, A, B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매번 수행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N 제가 타입해 놓은 게 있죠. 예. 타입해 놓은 거로 305A 305A가 바로 메소드 레벨의 실행 순서입니다. 자, 실행 순서는 지금 제가 첫 번째 했을 때는 CAB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매번 수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 컴퓨터가 어떤 스레드를 먼저 할당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보시다시피 BCA가 나왔습니다. BCA가 순서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멀티플하게 수행됐으니까 보시다시피 스레드 아이디 카운트도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패럴로 수행됐다, 병렬로 수행됐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한 번 더 수행해 봤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순서가 나올까요? CAB가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BCA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CAB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매번 수행할 때만 달라집니다. 스레드 카운트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병렬 수행은 바로 이런 랜덤하게 할당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대신에 순서가 다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렬 수행하면서도 순서를 해줘야 될 것, 순서를 할당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 보시면 Depends on Method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앞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 있죠. 순서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고민을 했었죠. 그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Depend on Method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테스트 케이스 B와 테스트 케이스 A는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B가 잘 수행돼야 테스트 A가 실행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것은 테스트 B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B가 먼저 실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C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B와 연관이 돼서 테스트 B가 실행돼야지 테스트 C도 실행된다 라고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테스트 B가 가장 먼저 실행되고요. 항상 테스트 B가 먼저 실행되고 A나 C가 그 다음에 실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BAC가 될 수 있고요. BCA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BC라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지정해 줘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죠. 자, 테스트 B가 항상 먼저 실행됩니다. 두 번, 세 번 실행되더라도 스레드 카운트는 달라지지만요. 테스트 B는 항상 먼저 실행됩니다. Depends on 때문이죠. BCA 하면서 스레드 카운트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컴퓨터 마음이겠죠. BCA 대신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BAC가 됐고요. 앞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BCA가 됩니다. 그래도 B는 항상 먼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병렬 수행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병렬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예제를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